네, 오늘도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이수희 변호사,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방금 중앙선관위 취재기자 말씀 들으셨겠지만 오후 1시에는 사전투표율이 합산이 됩니다. 사전투표율에다가 이 재외국민 투표라든가 부재자 투표를 합치면 더하기 26.1%를 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후보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시부터 부인과 함께 또는 남편과 함께 투표를 한 뒤에 자택에서 쉬거나 또 어제 자정까지 한 뒤에도 선산에 간 후보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 기나긴 대장정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준비 끝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20수장 하면서 외교, 안보, 사회 갈등 모두 다루고 갑니다. 한국표는 제 힘으로 국회의원으로 지사, 국회의원,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영남비사하면서 1조 4천억에 이르는 빚을 하나뿐 한다고 깨끗이 정리하고 의사로서 살아있는 바이러스 잡다가 저 안랩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고 있으니까 나는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을 경제 전문가로서 또 안보 전문가로서 배우고 경험하고 고민한 것을 이 나라를 위해 쓰이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유동력 있는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30년 전 불공단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시 새깁니다. 그때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처럼 이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이 대통령 후보들의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자, 지금 생각해보면 바빴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탄핵된 후 60일 만에 치러지는 대선 아니었습니까? 후보들도 정말 짧고 굵게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대선은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쇼트트랙 대선 레이스였습니다만은 후보들은 그만큼 모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번 대선 이런 선거 과정에 임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권한대행 등이 이렇게 자진 사퇴를 하면서 그동안 대세론을 꾸준히 유지해왔고 네. 한때 안철수 후보와 이강구들을 이뤘습니다만은 여론조사 마지막 순간까지 1강 이런 위치를 굳혔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본인 그래도 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문재인 만들자 이렇게 네. 끝까지 호소함으로써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시간 뒤면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율 집계가 사전투표율 등을 다 반영하는 걸로 바뀝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투표들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도 이제 투표소에 길게 줄을 서 있다고들 합니다만, 자, 이제 기호순으로
시간 순으로가 아니라 기호 순으로 후보들이 투표하고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입니다. 예, 이번 선거는 우리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탄식에서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겠다는 그 국민들 결의가 만들어낸 선거입니다. 우리가 투표해야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셔서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 후보 부인 김정숙 씨와 함께 지금 오른쪽에 잠깐 나왔지만 투표하고 촛불 대선이라는 표현 역시 썼습니다. 예, 어쨌든 작년 여름부터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최순실로 이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 그 다음에 파면,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재판. 이 일련의 과정들이 벌써 건 10개월 동안 나라를 더들썩하게 만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화문에서 1,700만 이 서울 시민들이 전국에서 오신 거죠? 전국에서 네. 왔다고 봐야죠. 1,7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그 과정들이 그 추운 겨울을 또 지새고 말 그대로 아까 표현에 인내와 인고의 시간들이었다고 했는데 인내와 인고의 시간들을 대선 후보들이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네. 정말 국민들이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대통령 없는 나라에서 또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이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특징을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하나는 지역색이 사실상 무너졌고 여전히 색깔로는 살아있었던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건 선거, 돈 선거가 없어졌습니다. 아하. 항상 선거 막판에 이전 투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는데 언론에서 이전 투구라는 이야기들이 없어졌고 그리고 역대 선거 과정에 있어서 언론이 선거 개입에 있어서 가장 적었던 언론이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이번 선거가 이번 대통령 선거 아니었냐라는 특징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토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 12시 현재 투표율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4.5%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1,0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문재인 후보 오전에 투표를 했는데 오후에는 이 당사 지하 1층에서 문재인 TV에 출연을 해서 투표 동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은요. 네. 선거 운동은 못하게 돼 있지만 네네. 투표 동료 활동은 허용이 됩니다. 투표 동료. 네, 투표 동료. 투표를 해주시라. 그렇죠. 예, 투표 동료 활동은. 근데 사실상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그렇게 투표 동료 활동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투표로 하는 사람은 또 뭐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도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또 투표 운동, 선거 운동의 효과를 또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인 거죠. 네네. 자, 저희 지금 보면요. 해시태그 샵 세대공감 투표라고 하는 것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 밑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도 실시간으로 인증샷을 저희 채널A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호순 두 번째로 홍준표 후보 꿈 얘기를 했습니다. 꿈은 본인은 안 꿨지만 둘째 아들, 영상 메시지만 보낸 둘째 아들 신혼여행의 꿈을 샀다. 이런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내 모든 것을 걸고 국민 앞에 모두를 공개하고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신혼여행 간 아들이 화상전화가 와서 뭐 카톡으로 하면 공짜잖아요. 좋은 꿈 꿨다. 그러길래 내가 $100에 샀습니다. 오늘 고향도 잠깐 갔다 오신다고. 예, 산소부터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이후에 투표는 자세해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오늘 자택에 있는 이 송파구 잠실에서 지금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봤는데요. 특이합니다.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100에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 중반 네. 이후에는 아직 캠프 내에서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갔던 거는 사실인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득표율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 있는 궁금한 후보 중에 한 명인데 또 홍준표 후보 개인기가 굉장히 뭐 힘을 발휘한 선거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또 자기 발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선거 운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창녕, 아까 산소 얘기한 것이 이제 이번에 화제가 됐던
부모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죠. 임시직이었던 아버지 또 문맹이었던 어머니 그 묘 간다는 얘기겠죠. 예. 뭐 홍준표 후보로서는 뭐 대선 기간 중에 끊임없이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했지 많이 않습니까? 했죠. 예. 예, 정말 까막눈, 또 경비원 아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보수층뿐만 아니라 서민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정세,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연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감회가 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깜깜이 이렇게 그 지지율 조사가 깜깜이로 들어간 이후 많은 그 변화들도 있었고 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최종 결과는 역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앞서 나왔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뭐랄까요 이슈랄까 또 어떻게 보면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후보였고 또 극적으로 네. 이런 보수 세력 사실은 보수 세력이 괴멸하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있었습니다만 네, 네. 멸집한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정말 홍준표 후보의 이 결과가 어떻게 네. 나올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제 8시간 52분 정도, 1분 남짓이면은 투표가 끝나고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26.1%에 달하는 사전투표 등의 결과가 빠집니다. 그래서 출구조사를 과연 100% 또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꿈을 꾸셨느냐, 이런 질문에 꿈도 못 꾸고 푹 잤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꿈 못 꾸고 잤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투표가 청년들을 다시 꿈꾸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어제 꿈도 못 꾸고 푹 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집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동안 4박 5일 동안 뚜벅이 유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고단했으니까. 근데 꿈은 다 꾸는데 기억을 하는가 마는가의 차이지. 네, 네. 사람들이 다 꿈은 꾼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아주 고난 잠을 잤다 그런 얘기 같고요. 이 투표는 총알처럼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예.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이 투표이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 행사해달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타깃층이 2030 좀 젊은 세대들이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많이 호소를 해왔습니다. 네. 도보 유세를 말씀드린 대로 이 변호사 안철수 후보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예. 상계동 집에 아까 얘기처럼 오랜만에 와서 잤을 거고 예. 자 모녀 이 안설이 씨 또 김 교수 이렇게 옆에 있는데 참 닮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좀 페이크 뉴스에 가짜 뉴스에 좀 시달리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그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아빠 그 안철수 후보의 선거를 도왔는데 좀 깜짝 놀란 게 엄마랑 너무 얼굴이 많이 닮아서 역시 모녀간이다. 네, 예. 누가 봐도 스타일도 그랬는데, 비슷해요. 예. 네. 그 뚜벅이 유세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많이 해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었다. 이후에 뭐 다른 후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정말 인지도로만 따지면 뭐 다른 후보도 많습니다만 5 후보 중에는 제일 인지도가 높잖아요. 초등학교 뭐 교과서에도 나온 분이니까. 네, 그래서 네. 할 수 있었던 유세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제 기호 4번의 유승민 후보 얘기인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았잖아요. 뭐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뭐 거의 뭐 사퇴 압박에 내몰렸다가 또 기사회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래서인지 이 투표 후의 소감도 비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제 국민의 선택만 남아있으니까 담담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려울 때 굉장히 어렵고 외로울 때 많이 지켜주셨고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제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어제 명동에서 유세를 마치고 어느새 대구까지 내려갔네요. 지금 대구에서 지금 투표를 마친 모습인데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굉장히 어렵고 외로울 때 많이 지켜주셨다 이런 얘기했어요. 대구는 일단 어머니 계시고 네. 어머니하고 이제 많은 또 어머니가 정치 상담을 해주실 정도로 어머니가 또 해박한 정치 해설가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대구를 간 것 같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른정당 13명이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썰어렸던 그 가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직후에 많은 그 소액 이 후원금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천당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가장 멀미난 후보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유일한 여성 후보지요. 기호 5번의 심상정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는 확실해졌다.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인지 진보 진영 후보로 정권 교체가 확실해졌다는 것인지 이런 얘기로 소감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이미 정권 교체는 확고해졌습니다. 오늘은 더 강한 개혁,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저 기호 5번 심상정에게 투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대선입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지난 60년 낡은 정치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과 함께 투표를 마친 후에 가진 모습인데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사실 심상정 후보야말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뜬 후보, 또 TV 토론 덕을 가장 많이 본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TV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존재감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TV 토론에서 발군의 실력을 가족이 총동원해서 전업주부 남편, 혼남 아들 이렇게 총동원돼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훈훈한 가정의 모습 이런 것들도 국민들한테 좀 감동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기대했던 두 자릿수 이런 그 득표율을 올린다 한다면은 정말 진보 정당에 진보 정치의 뿌리를 확고히 내리는 동시에 또 선거 자금도 선거비도 보전받는 일타 쌍피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뭐 그 고스톱 속칭 고스톱 얘기가 선거 전략에서 많이 인용이 됐는데 이제 12시간 전쯤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날 때 각 후보들이 택한 장소 거기에서 던진 메시지 이게 화제가 됐는데 먼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요. 광화문에서 유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광화문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지만 대한문이죠. 덕수궁의 정문에서 마쳤고 그다음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대전에서 유세를 마친 뒤에 밤 늦게까지 가장 늦게 유세를 했어요. 서울 홍대 앞으로 와서 토론을 하면서 끝냈고 기호 4번은 명동이네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신촌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광화문, 대한문 굉장히 가깝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광화문은 촛불의 상징 장소고 네. 대한문은 이제 태극기 집회의 상징 장소니까 각각 그냥 그 촛불과 태극기 부대를 대표하는 후보로서 뭐 최종 마지막으로 결집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유세 장소 마지막 유세 장소를 저기로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이번에 이게 지역적인 어떤 이제 최종적으로 뚜껑을 까보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까지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별 대립구도가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완화되고 있는 게 여전히 무슨 이제 한쪽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청산해야 될 세력, 뭐 제압 타파해야 될 세력 이런 식의 이 선전전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오자 구도라는 점에서 볼 때 이렇게 그 과거 양자 구도로 인한 어떤 진영 대결적 성격이 상당히 약화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많이 좀 이렇게 그 강화된 그런 그 이번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 다양성이 최종 투표 결과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향후 한국 정치 문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상 광화문 개념을 보면 이제 가장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 이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초기 광화문 촛불을 사실상 주도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광화문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이 뭘까? 기본적으로 그 진보 진영에서는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에서 수많은 불공정들과 그 불합리한 이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유세를 하면서 정책적 어프로치를, 정책적 접근을 했다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개혁 제대로 하겠다. 네네. 그다음에 검찰개혁 제대로 하겠다. 교육개혁 제대로 하겠다. 노동개혁 제대로 하겠다. 복지개혁 제대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내가 이쁘냐라는 뷰티 콘테스트를 했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은 정책으로 촛불이 요구했던 그 적폐청산의 5대 개혁 과제를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또는 지지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로 전달했다. 이런 의미를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네, 마지막 유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 CG를 보면 안철수 후보는 좀 특이합니다. 대전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어요. 왜 대전인가요? 미래와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적으로 대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본인이 대전에서 카이스트 교수도 있고 거기에 또 대덕 연구단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가장 내세웠던 것은 4차 산업혁명, 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네네.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낼 지도자가 누구냐 이런 점에서 아마 대전을 택해서 본인이 미래와 변화를 이끌어낼 지도자라는 점 하나 오고 또 국민의당 네. 상당히 대전에서 했습니다. 아, 대전이라는 그 네. 지리적인 어떤 특성이 우리나라의 전체의 어떤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나밖에 없다. 협치와 통합의 지도자. 그런 뭐 상징성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 이번에 대전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동, 또 신촌. 네, 이렇게 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와 진보지만 2030의 소구력이 굉장히 강한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표를 가져오더라도 자신의 그 어떤 주요 공략 타겟 세대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동이나 신촌이나 이제 젊음의 거리다 보니까 네. 내가 여기 가서 마지막 이렇게 한 표를 호소하는. 그래서 요번에는요, 우리가 지역별 투표 성향이 어떠한지 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연령별 투표 성향. 이게 가장 요번에는 지역적 투표 성향은 좀 약화가 되고. 아까는 뭐 양기사장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무너졌다면 보기 힘들고. 네. 과거에 거의 그냥 모노 칼라에서 이제 2가지 칼라, 3가지 칼라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됐다. 뭐 예.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세대별 그 투표 성향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5060 이상과 그렇죠. 예. 이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또 그런 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정치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 성향보다는 세대별 성향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6시간 20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내조에는 외조도 포함돼요. 남편의 또 도움, 또 자녀들의 도움,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딸, 선거 전 내내 사실 모습을 안 보였는데 어제 깜짝 등장했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서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